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연 마켓입니다. 이곳에선 일상 속에서 터져나온 진솔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 가져온 사연은 정말이지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가족 간의 갈등, 특히 시댁과의 미묘한 긴장감이 담긴 이야기죠. 제목은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지 마세요 라는 말이 부른 돌잔치, 날의 파국. 어때요? 제목만 들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하시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후반의 여성 가명으로 지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연님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연도 꼭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38세, 결혼 5년 차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예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돌잔치라는 아이 인생에서 한 번뿐인 날이 저한테는 잊지 못할 악몽이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경솔했구나 싶지만 그때는 왜 그리 제 생각만 고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제 아들 민준이 돌잔치와 그날 제게 큰 깨달음을 준 시어머니에 관한 거예요. 저는 2018년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40세, 이름은 민호라고 할게요. 민호는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연봉은 세후 4천만 원 정도. 저는 결혼 전까지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결혼 후엔 육아 때문에 퇴사했죠. 결혼 전 민호는 다정했어요. 지연아, 내가 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라며 저를 챙겨줬고 저는 그 말에 믿음을 줬어요. 결혼식은 서울 근교의 웨딩홀에서 조촐히 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만 초대했고 서로 부담 주지 말자고 약속했죠. 시댁은 경기도 안산에 사셨어요. 시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크지 않은 아파트에서 지내셨어요. 시어머니는 60대 후반,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셨어요. 젊었을 때 동네 반찬 가게를 하시다 은퇴하셨고 지금은 교회 활동과 동네 어르신 모임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죠. 처음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지연 씨, 우리 민호가 성격이 좀 무뚝뚝한데 잘 부탁해요 라며 웃으셨죠. 저는 그때 네, 어머니 잘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땐 정말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결혼 후 몇 년은 나쁘지 않았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꾸렸죠. 2020년에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민준이는 저희 부부의 보물이었어요. 민호는 퇴근 후 민준이를 안고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라며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도 민준이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명절이면 안산에 내려가면 시어머니가 민준이에게 용돈을 쥐어주시며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감사했죠. 문제가 생긴 건 민준이 돌잔치를 준비하면서부터였어요. 2021년 민준이가 돌을 맞았을 때였죠. 저는 민준이 돌잔치를 좀 특별하게 하고 싶었어요. 요즘 돌잔치는 웬만하면 호텔 뷔페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잖아요. 저도 민호랑 상의해서 서울 근교의 웨딩홀 뷔페를 예약했어요. 비용은 300만 원 정도였는데 민호 월급으론 부담스러웠지만 저희 저축에서 충당하기로 했죠. 저는 민호에게 민준이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 라고 했고 민호도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 라며 동의했어요. 시어머니께 돌잔치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전화로 어머니 민준이 돌잔치 서울에서 뷔페로 할게요. 어머니도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오 그래? 요즘 애들 돌잔치 그렇게 하나? 그럼 나도 가야지 라며 웃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잔치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지연아, 나 돌잔치 갈 때 뭐 입고 가야 하나? 정장 같은 거 입어야 해?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평소에 동네 마실 다닐 때 입는 편한 옷을 즐겨 입으셨어요. 트레이닝복이나 꽃무늬 치마 같은 거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돌잔치는 좀 격식 있는 자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심코 말했어요. 어머니, 트레이닝복 같은 건 좀 그렇죠.
정장이나 한복 같은 거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조용하시더니 아, 그래? 알았어. 라고 하셨어요. 그땐 그 대화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하셨어요. 지연아, 나 한복은 좀 무거워서 입기 힘들고 정장은 옷장에 오래된 거밖에 없네. 그냥 내가 평소 입는 옷으로 가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에 살짝 짜증이 났어요. 평소 옷이라면 또 그 꽃무늬 치마나 헐렁한 바지를 입으실 게 뻔했거든요. 저는 민준이 돌잔치에 친정 식구들도 초대했는데 친정엄마는 이미 새로 맞춘 한복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톡 쏘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모습으로 오지 마세요. 민준이 돌잔치인데 좀 예쁘게 입고 오셔야죠.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깊게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그래 지연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여기까지가 사연의 도입부네요. 지연님의 돌잔치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와의 작은 오해가 시작됐죠. 이 오해가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자, 계속 들어보세요. 돌잔치 전날 저는 정신없었어요. 뷔페 메뉴 확인하고 돌잡이 물건 준비하고 민준이 한복 맞추느라 하루 종일 뛰어다녔죠. 민호는 회사 때문에 바빠서 저 혼자 대부분 준비했어요. 그러다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갈게. 민준이 선물도 준비했어. 저는 그 말에 살짝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 시어머니도 민준이를 생각하시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네, 어머니 내일 뵐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문득 그런 모습으로 오지 마세요 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순간 불안했지만 설마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날 밤 민호가 퇴근해서 돌잔치 준비 얘기를 하다 제가 시어머니와의 통화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께 돌잔치 때 정장이나 한복 입으시라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평소 옷 입겠다고 하셔서 좀 세게 말했나 봐.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뭐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찝찝했어요. 드디어 돌잔치 날 아침이 됐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민준이를 씻기고 한복을 입혔어요. 민준이는 하얀 저고리에 파란 조끼를 입고 까르르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곤함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뷔페 장소에 도착해서 장식도 확인하고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친정엄마는 새로 맞춘 은은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기품 있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역시 엄마라며 뿌듯했죠. 시어머니는 오전 11시쯤 도착하셨어요. 저는 입구에서 시어머니를 맞았는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정장도 한복도 아닌 동네 마트 갈 때 입는 것 같은 회색 멜빵 바지에 노란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어요. 머리엔 빨간 고무줄로 묶은 포니테일, 손엔 민준이 선물로 보이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저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라는 생각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조용히 구석으로 갔어요. 어머니, 저 정장이나 한복 입으시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담담히 저를 보시더니 지연아, 나 이 옷이 편해서 입었어. 민준이 돌잔치인데 내가 편해야 손주도 잘 볼 거 아냐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어머니, 오늘 민준이 돌잔치예요. 사람들이 다 격식 있게 입고 왔는데 어머니만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창피하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이내 평온해졌어요. 그래, 지연아. 내가 잘못했나 보지. 그럼 내가 그냥 갈까?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가시긴요.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얼버무렸죠. 돌잔치는 시작됐어요. 민준이가 돌잡이로 붓을 잡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 구석에 앉아서 민준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친정엄마는 한복 차림으로 사람들과 인사하며 돌아다니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앉아만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왜 저 말 안 들으셨지?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저는 민호와 함께 정리하다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은 건성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민준이 선물 쇼핑백을 주시며 지연아, 이거 민준이 줄 금팔찌야. 내가 아끼던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오늘 너 말 안 들은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나도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입고 왔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시어머니는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너 말대로 정장이나 한복 입고 오면 좋았을지도 모르지. 근데 지연아, 나 같은 시골 할머니가 그런 옷 입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저 할머니 며느리 돈으로 옷 사 입었나? 이러지 않겠어. 난 민준이 돌잔치에서 내가 주인공 되는 거 원치 않았어. 그냥 손주 잘 보고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말투가 좀 세게 들리더라. 그런 모습으로 오지 마라는 말. 내가 얼마나 맘 아팠는지. 아니, 그래도 내가 참은 건 민준이 때문이야. 근데 지연아, 앞으로는 사람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도 좀 봐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한번 쓰다듬고 민호야, 엄마 먼저 내려간다 라고 하시곤 가셨어요. 돌잔치는 끝났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호는 저한테 여보 이제 엄마한테 좀 심했어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발끈하며 내가 뭐 민준이 돌잔치 망치고 싶었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민준이 선물 쇼핑백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정말 예쁜 금팔찌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죠. 민준아, 할미가 주는 첫 선물이다. 건강하게 자라. 그 쪽지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민준이를 아끼는지 알면서도 제가 왜 그렇게 겉모습에 집착했을까 싶었어요. 돌잔치 사진을 보니 모두가 웃고 있는데 시어머니만 조용히 구석에 계셨어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결국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지연아, 괜찮아. 민준이 잘 키우면 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엔 묘한 여운이 있었어요. 돌잔치가 끝난 후 저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시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어요. 사람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도 좀 봐줘. 그 말이 자꾸 가슴을 찔렀죠. 민호는 평소처럼 회사에 다니며 민준이와 놀아줬지만 저와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는 걸 피했어요. 저는 그게 더 불편했어요. 민호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지? 라는 생각에 짜증이 났죠. 하지만 한편으론 알았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너무 세게 말한 걸 민호도 마음 아파한다는 걸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지연아, 돌잔치 잘했네. 민준이 돌잡이 하는 거 보니까 눈물이 다 나더라. 저는 엄마 말에 미소 지으며 네, 엄마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근데 지연아, 시어머니 좀 외로워 보이시던데 다음에 내려가면 맛있는 거 해드려. 저는 그 말에 순간 발끈했어요. 엄마, 제가 시어머니께 뭐 잘못했어요? 엄마는 부드럽게 아니야, 그냥 가족이니까 서로 챙겨주면 좋잖아 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친정엄마까지 시어머니를 걱정하다니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싶었죠. 저는 민준이를 잡으며 그날을 곱씹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민준이를 바라보던 모습, 금팔찌를 건네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근데 왜 그때는 그게 안 보였을까? 저는 돌잔치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화려한 뷔페홀, 한복 입은 친정 식구들, 정장 차림의 친구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신 시어머니. 사진 속 시어머니는 민준이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걸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제 체면과 겉모습에만 신경 썼던 거예요. 돌잔치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호가 여보 주말에 엄마네 집에 다녀오자 민준이 보고 싶으시대 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시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며 그래 가자라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 저희는 민준이를 데리고 안산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했어요. 민준아, 할미다 라며 민준이를 안으시더니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계속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점심을 먹으며 민호는 자연스럽게 회사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말수가 적었죠. 시어머니는 민준이에게 장난감을 주시며 지연아, 민준이 요즘 뭐 좋아해?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그냥 장난감이랑 동화책이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잔치 날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식사 후 민호가 민준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간다고 나갔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죠. 그때 시어머니가 차 한 잔을 내오시며 말했어요. 지연아, 지난번 돌잔치 때 내가 너 맘 상하게 했으면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과해야 할 입장인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아니에요, 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너무 세게 말해서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괜찮아 지연아. 나도 젊었을 때 체면 신경 많이 썼어.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 말에 저는 더 미안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돌잔치 때 옷 얘기 꺼낸 거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잘 챙겨주시는 거 알면서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아, 나도 너 맘 이해해. 요즘 젊은 애들 행사 화려하게 하잖아. 근데 나 같은 할머니는 그게 좀 낯설어. 그래도 민준이 행복한 거 보면 그걸로 됐지 뭐. 저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마음이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죠. 안산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시어머니를 시골 할머니로만 봤다면 이제는 민준이를 아끼는 가족으로 보게 됐어요. 민호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여보, 요즘 엄마랑 잘 지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고마워 라고 했어요. 저는 민호에게 솔직히 털어놨어요. 여보, 내가 돌잔치 때 너무 체면에 집착했어.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거 후회돼. 민호는 저를 안으며 지연아, 엄마도 너 이해하셔. 앞으로 잘하면 되지 라고 했어요.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했어요. 민준이 사진을 보내드리거나 가끔 전화로 민준이 근황을 알려드렸죠. 시어머니는 늘 지연아, 민준이 잘 키우느라 고생이다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민준이에게 손수 뜬 조끼를 보내주셨어요. 그 조끼를 민준이가 입고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왜 그때 겉모습에만 신경 썼는지 후회됐어요. 민준이가 2살이 됐을 때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가까워졌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안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민준이를 보러 오셨어요. 그때마다 민준이에게 간단한 선물을 가져오셨죠. 장난감, 자동차나 과일 바구니 같은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민준이는 그걸 받을 때마다 할미, 할미 라며 시어머니 품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돌잔치 때 제가 시어머니께 했던 무례한 말이 떠오를 때마다 민준이의 웃음이 그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민준이에게 동네 시장에서 산 떡을 가져오셨어요. 쑥인절미였는데 민준이가 그걸 손으로 뭉개며 먹는 바람에 얼굴이 온통 녹색이 됐어요. 저는 아, 민준아, 옷 다 더러워졌잖아 라며 타박했지만 시어머니는 지연아, 애가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뭐 옷은 빨면 돼 라며 웃으셨어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 시장떡이라 위생이 걱정된다며 잔소리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같이 웃었어요. 시어머니의 느긋한 태도가 저를 편하게 만들어줬죠. 민호도 저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퇴근 후 민준이를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요즘 엄마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아. 민준이도 할머니 좋아하잖아. 저는 민호 손을 잡으며 응,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 진짜 좋은 분이야 라고 했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지연아, 엄마도 너 좋아하셔. 그냥 말 안 하실 뿐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민준이가 3살쯤 됐을 때 또 한 번 작은 오해가 생겼어요. 그때 저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민호 회사 근처의 작은 사무용품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격리 일을 했죠. 시급 12,000원, 주 4일 근무로 월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민준이 학원비랑 생활비에 보탬이 됐죠. 근데 일이 바빠지면서 저도 모르게 예민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지연아, 민준이 유치원 갈 때 옷 좀 따뜻하게 입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서류 정리하느라 정신없던 터라 툭 내뱉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이 잘 챙기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 그래. 내가 괜히 말했나 라며 얼른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민호가 여보, 엄마한테 또 톡 쏘게 말했더라. 엄마가 민준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돌잔치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또 시어머니의 진심을 무시했던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어제 제가 정신없어서 말투가 그랬어요. 민준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지연아, 괜찮아. 너 바쁜가 보라. 내가 민준이 옷 얘기 꺼낸 건 그냥 할미맘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 느긋한 목소리에 저는 또 한 번 부끄러웠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이해하려 하셨는데 저는 왜 자꾸 제 잣대로 판단했던 걸까 싶었죠. 그 사건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 더 조심하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이 얘기를 하시면 귀 기울여 듣고 가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보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민준이 그림 잘 그리네. 우리 손주 화가 되겠어. 라며 좋아하셨어요. 그 소소한 대화들이 저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줬어요. 민준이가 4살이 됐을 때 유치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민준이는 친구들과 잘 지냈지만 가끔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떼를 쓰곤 했어요. 저는 그게 걱정돼서 민호와 상의했어요. 여보, 민준이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유치원에서 자꾸 사고 친대. 민호는 애가 원래 저렇게 크는 거야. 너무 걱정 마. 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민준이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민준이 유치원에서 말 안 듣는다네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요. 시어머니는 민준이가 장난감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지연아, 애들은 다 저래. 민호도 어릴 때 그랬어. 내가 잔소리하기보다 같이 놀아주니까 점점 좋아지더라. 민준이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속으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죠. 근데 놀랍게도 시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민준이와 주말마다 그림 그리기나 블록 쌓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자 민준이가 점점 말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민준이 요즘 친구들이랑 잘 지내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진짜 기뻤어요. 그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니, 민준이 진짜 좋아졌어요. 어머니 조언 덕분이에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지연아, 네가 잘한 거지. 민준이 엄마가 너니까 잘 크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면서도 따뜻하게 했어요. 민준이가 5살이 됐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서울로 모셨어요. 민준이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기차를 타고 오시며 민준이 졸업하는 거 꼭 보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졸업식 날 민준이가 무대에서 동요를 부르는 걸 보며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저희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민준이가 할미, 나 노래 잘했지? 라고 묻자 시어머니가 우리 민준이 최고야!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머무르시면서 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연아, 내가 민호 아빠랑 결혼했을 때 돈 없어서 힘들었어. 근데 민호 낳고 키우면서 그게 다 행복이더라.
너도 민준이 키우느라 힘들 텐데 잘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 그때 돌잔치 때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몰랐던 거 평생 후회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지연아, 다 지난 일이야. 너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느꼈어요. 돌잔치 때 제가 던진 무례한 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셨죠. 그 넉넉한 마음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혼났어요. 하지만 그 혼남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지금 민준이는 6살이에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매일 새로운 친구들 얘기를 해줘요. 저는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민준이를 키우고 민호는 회사에서 꾸준히 일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산에서 지내시지만 명절이나 민준이 행사 때마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려요. 시어머니는 지연아, 너 찌개 맛 점점 늘는다 라며 웃으시죠. 돌잔치, 날의 파국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줬어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오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 말은 사실 저 자신의 좁은 마음을 드러낸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를 위해 금팔찌를 준비하시고 저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지혜로운 태도 앞에서 저는 혼났고 그 혼남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됐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은 겉모습이나 체면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시어머니께 배웠고 그 교훈을 민준이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며 소중한 시간을 쌓아가세요. 지연님의 사연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돌잔치, 날의 파국이 결국 지연님에게 큰 깨달음을 준 이야기였죠.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마음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연이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는지 꼭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사연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마켓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